듀얼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방법은 항상 다 있습니다. 그 DSR이라는 게 걸려서 어렵다, 다주택자에서 어렵다 라고 했을 때 세입자의 또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먼저 받고 이자나 상환 수수료를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호대 있게 세상을 알아가는 도널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 한 몇 년간 30건 정도 투자했었는데요. 정말 23년, 22년 하반기, 작년 24년,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게 고생 많이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도널입니다. 네, 제가 요즘은 공유 오피스 가맹 사업을 시작해서 공유 오피스 입지 보고 공유 창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요즘은 부동산 공부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물건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네,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서 부동산 이야기를 제가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몇 년 전부터 투자해온 30건에서 매도 많이 해서 지금 한 열 몇 건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뭐 계속 물건을 찾거나 하진 않지만 기존에 해 있던 물건들이 이제 또 만기가 돌아오거나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전세 갱신권을 사용하셨는데 나가신다라고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또 갱신권 사용 이후에 나간다고 하면은 또 임대인이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조금 숨 좀 돌리려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또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또 운이 좋게 또 잘 해결이 돼서 그런 방법을 지금도 힘들어할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어할 영끌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 이야기가 좀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남겨봅니다. 네. 제가 창원에 오래된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를 투자한 경험이 있어요. 그 한 지역에만 물건을 4개를 투자를 했는데 2건은 매도를 했고 2건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이 누수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4건 중에서 3건은 제가 그 배관까지도 올 인테리어를 싹 해서 했는데 요 한 건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분이 배관은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누수가 계속 생겨서 제가 3년 지금 보유한 것 같은데 한 3번은 1년에 한 번씩은 누수로 인해서 제가 수리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또 뭐 장롱이고 이런 데를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뜯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 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분이 잘 버텨주셨는데, 왜냐면은 계시는 시간보다도 또 해외로 나가서 있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분이 나가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허름하고 속 썩이는 집에서도 오래 계셔 주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2달 정도를 앞두고, 그러니까 2월 12일에 나가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12월 달, 네,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또 누수가 발생한 상태고, 고치려고 했더니, 이제는 워낙 배관이 낡고 녹슬어서, 자르고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방 3개 중에서 방 2개만 보일러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는 차단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는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를 보일러를 다시 틀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튼 지 한 2주 동안은 말 없이 이분이 또 사용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거 틀면 안 됐는데 하고 제가 인지하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아래층에 예, 누수가 보인다고 해요. 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차단을 하고 막았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갑자기 나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분이 전세 금액이 8천이고 매매가가 1억인데 1억에서 1억 선 정도. 인데 제가 8,400을 빼드릴 여력이 안 돼요. 뭐 8천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대출 받아서 빼주거나 또 전세로 해서 또 빼주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금액을 일단 또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이 틀면 안 되는 틀었기 때문에 누수가 다시 또 발생했잖아요. 누수가 발생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다시 놓는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은 또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래도 제가 고쳐주는 조건에 전세를 냈어요. 전세가 여기가 보통 시세가 8,500이었는데 제가 전세 8,000에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500이 싸니까 하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제가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쵸? 뭐 돈만 있으면 전세금 빼주고 싹 수리하고 다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또 들어오는 사람도 또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한테 수리 기간을 줄 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한 얘기는 먼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빼줄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이 집을 싹 수리해서 새 집으로 해드리겠다. 그러면 올 수리된 집에 들어오면 들어온 분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때문에 며칠 더 빨리 수리 기간 동안에 대출을 받은 그건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안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든 그런 물건의 처리나 이런 역전세나 이런 걸 많이 해보니까 항상 이건 다 내가 감당해야 돼, 나 혼자만 해야 돼라는 생각에서 조금 바꿔서 어, 남의 돈을 이용할 방법을 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대출을 받아서 조금 먼저 내준다면 제가 수리 기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대신 내가 이자를 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돈을 이용하려고 상황을 꾸며봤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매매로 팔아야겠다. 내가 지금 이거를 보유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명의의 정리도 필요하고 또 팔고 싶기도 해요. 다주택자이다 보니까 좀 명의가 비어져야 뭘 좀 담을 수도 있고, 그쵸? 돈이 있어야 담기도 하지만 명의가 있어야 또 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세가 1억이니까 9천에 내야겠다. 그러면 이게 수리하는데, 배관 수리하는데 500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9,500에 사게 되니까 사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매는 이제 9천에 내고 전세는 8천에 내고 했는데 나갔을까요? 지금 어렵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를 8,500까지도 내렸어요. 여기 전세 8,400을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복비 100만 원을 생각을 하니까 8,500은 받아야 제가 손해 없이 돈을 다 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8,500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내놨는데도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또 명절도 다가오고 또 지금 다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통화를 하면서 소장님 어떡할까요? 전세금을 8천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더 내릴까요? 7천 얼마에 할까요? 7,600에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소장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손님이 올 것 같지는 않고, 혹시 8천으로 했는데 조금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조절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굳이 지금 내리는 거와 내리지 않는 거 8천도 사실은 싼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8천을 고소를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2월 12일 날 이분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대출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출 상담사 통해서 다 알아봤더니 저는 다주택자이고 또 DSR이 걸려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아서 잠깐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 내주고 다시 새로 받아서 이 사람도 대출 받은 사람 지인을 통해서 받으면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알아봤는데 막혔어요. 일단 네, 막혔고, 그러면 사업자 대출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일반 사업자가 신랑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1억 미만짜리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을 뭐 1금융권, 2금융권 다 알아봤는데 결국은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고, 특히나 여기 지금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은행이 더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전세권을 그러면 먼저 빼겠다, 내가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빼줄 테니까 그럼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세입자한테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1억짜리를 8,500까지도 내려보고, 네, 전세도 진짜 7천까지도 할까, 7,600까지도 할까 얘기도 해보고, 내 노력을 다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 뭐, 이상한 날짜를 조율해 주시던지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완강하게 저는 조율 못한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속이 부끈부끈 하는 거예요. 왜 조율을 못해? 이 시국에 왜 갑자기 나간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 누수가 있는 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럼 짐을 먼저 빼라. 짐을 먼저 빼면 내가 그 기간 안에 이걸 수리를 해서 사람을 맞춰서 돈을 빼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짐을 뺄 데가 없다. 나는 12일에 나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수 있는 집을 전세도 안 들어오지, 그 다음에 본인도 빼줄 수 없다라고 하지, 명절인데 2월 12일에 무조건 나가겠다고 하시면 내가 만약에 여력이 없는데 대출을 알아봐도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돈을 못 빼주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서로 힘든 상황이 되지 않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쵸. 세입자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이사를 가는 게 집을 매수하시는 거냐 했더니 매수하는 게 맞대요. 그러면 매수하는 집에서 대출을 좀 넉넉히 받아서 이 돈과 상관없이 입주를 하실 수 있냐. 그래 먼저 이사를 가시면 내가 여기를 수리를 한 다음에 전세를 놓고 그리고 돈을 드리겠다. 나 때문에 더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내고 상환 수수료까지도 내겠다. 괜찮겠냐. 한번 되는지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완강하게 조율 못한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나는 돈을 못 받는 거고, 그쵸? 그리고 또 괜히 실행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과의 관계가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예, 제가 수리를 할 때도 항상, 아유, 미안해요.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신데 너무 불편하죠. 그러기도 하고, 또, 보일러가 안 돼요. 그럼 저희가 보일러도 막 새 걸로 바꿔드리고, 또 뭐가 안 돼요. 그럼 바로바로 제가 즉각즉각으로 대응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한테 제가 신용이 있긴 하죠. 주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예. 그래서 또 전세금을 빼주기 위한 과정을 계속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도 해볼게요. 이렇게도 싸게도 해볼게요. 대출도 알아볼게요. 뭐도 해볼게요.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 아니까 이분이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대출 받아서 이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사 나가시면 제가 여기 수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세 맞춘 다음에 제가 돈을 빼드리고 이자도 해드리겠다. 배려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뭐 대출이 안 나왔으면 또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일이 터지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물론 임대인이 돈을 다 주는 게 맞지. 예, 사실은 임차인의 그런 신용을 더 이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면 네,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신용 상태가 그 DSR이나 이게 걸려서 어렵다. 다주택자에서 어렵다라고 했을 때 세입자의 또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먼저 받고 이자나 상환 수수료를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다 해결해야 돼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 네,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 다 해결이 된다. 네, 저도 지금 물건 뭐 역전세 2억도 나보고 또 뭐 1,000만 원 정신적 피해보상을 달라고 해서 뜯겨보기도 하고, 네, 1년 동안 또 세입자가 저를 또 봐주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30건의 물건이 있는데 매달 지금 하나씩 22년 하반기부터 돌아왔으니까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그쵸? 근데 죽지 않았고, 네, 지금 또 그런 위기 때문에 제가 공유오피스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방법은 항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힘들어할 분들을 위해서 세입자의 그런 대출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 이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저도 좀 좋은 세입자님 만나가지고, 네, 또 한 고민 해결하고 하나의 물건에 고비를 넘길 수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도 힘든 일이 좀 많이 생길 거고, 물론 22년, 23년 보다는 시장이 낫겠죠. 네, 점점 이제는 뭐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또 상승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따뜻한 봄날도 오고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힘든 시기도 겪어보고 여기서 더 단단하게 또 굳히기도 하고 여기서 또 알아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다음에 투자할 때도 더 좋은 투자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30건을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30건, 매수를 30건 했으면 매도했던 또 건수도 있죠. 그죠? 뭐 다 매도한 건 아니지만, 매도한 건수도 있고, 또 30건을 매수하면은 전세든 월세든 또 맞췄겠죠. 그럼 제가 부동산의 거래도 많이 해봤겠죠. 네, 그 거래를 했던 그런 스킬, 부동산과의 대화하는 방법, 또 부동산에 들어갈 때 쫄지 않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또 지금 공유 오피스 제가 또 가게 알아봐드리고 상가 찾고 부동산 꿀팁 드리고 이런 거에 지금 너무 또 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렵지만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또 더 많이 성장하실 거고 앞으로 투자도 더 잘할 수 있으실 거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제가 요즘에 뭐
상승해요. 여기 투자하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으니까 저는 망한 이야기, 제 경험에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또 남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